이렇게까지 믿고 빌려줬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듬직하고 성실해 보였던 남편이 결혼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이 아내에게 기대며 지내던 그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큰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그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음을 걸었던 두 모녀가 상상도 못한 배신과 마주한 순간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연의 남편 영주는 한때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결혼 후 직장을 몇 번이나 옮기고 결국 오랫동안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아내 지연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낼 뿐이었죠. 지연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도 영주는 마치 아내의 고생이 당연한 것처럼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엄마인 순자 씨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매일 딸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영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죠. 결혼 전에는 듬직해 보였던 사위가 딸의 삶에 짐이 될까 걱정도 컸습니다. 순자 씨는 영준이 제 역할을 하고 딸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랐지만 점점 무책임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실망감과 우려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슬며시 순자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갑작스러운 말에 순자 씨는 당황해 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빈둥거리기만 하던 사위가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상해 보였지만 혹시라도 그가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하려는 걸까 하는 기대도 살짝 들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 순자 씨가 차분히 묻자 영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형님이 요즘 잘 되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초반에 자금만 좀 있으면 바로 큰 수익이 난대요.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될 기회라고 생각해요. 잘 되면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영주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꾸며내며 초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사위가 오랜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니 쉽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딸의 남편이 이제라도 일을 해 가정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는 건데 돌려보내기엔 마음이 복잡했죠. 그래. 사업이 잘 돼야 할 텐데. 필요하다면 조금 보태줄게. 순자 씨는 고민 끝에 모아둔 돈을 조금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영주는 이 돈을 받자마자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친구들과 고급 술집과 레스토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쓸 생각은 없었고 마음껏 유흥을 즐기는 데에 돈을 쓰기 바빴죠. 그런데 돈을 탕진하는 한편 영주는 장모님과 지연의 의심을 피하려고 더욱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비싼 선물을 준비해 둘의 마음을 안심시키기로 한 것이죠. 지연에게는 평소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을, 순자 씨에게는 고급 스카프를 사주며 마치 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정말 예쁘죠?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 기분 좋으시라고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일들만 남았으니까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영준이 마치 사업에 성공한 사람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위가 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안도하며 선물을 받았죠.
지연 역시 남편이 드디어 자리를 잡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내심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영주는 다시 순자 씨에게 다가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장모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이제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격식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좋은 지갑 하나쯤은 갖고 다니던데 저만 허름한 걸 들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요. 제가 이왕이면 장모님 덕분에 좋은 물건을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주는 마치 대단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공손하게 부탁했고 순자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또 한 번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그럴 필요도 있겠지 하고 순자 씨는 생각하며 한 번 더 영준에게 돈을 보태줬습니다. 그러나 영준은 돈을 빌린 뒤 전혀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여전히 술집과 유흥에 돈을 흥청망청 쓰기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모님과 지연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나 선물을 사주며 계속해서 눈속임을 이어갔죠. 순자 씨는 시간이 지나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영준을 보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은 처음 장모님께 돈을 빌릴 때는 조금 망설였지만 한 번 돈을 손쉽게 얻어내고 나니 이후로는 미안한 기색 없이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빌려준 돈은 모두 유흥과 사치에 썼지만 장모님과 아내 지연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영주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며 더욱 교묘한 눈속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주는 장모님과 아내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치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듯 자신감에 차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 와인을 주문하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모님과 아내에게 와인잔을 건네며 능숙하게 건배를 제안한 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여보, 두 분 덕분에 사업이 정말 잘 풀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장모님의 노후도 제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요. 순자 씨와 지연은 그동안 의심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침내 남편이 자리를 잡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안도하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영주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더 큰 돈도 쉽게 빌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장모님과 아내를 속이기 위한 철저한 눈속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주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더 큰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잘한 돈을 계속 요구하기 어렵다고 느낀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핑계로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자금만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장모님의 노후도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영준의 자신만만한 말투에 순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동안 빌려줬던 돈은 사실 평생 모아온 자금이었고 이제는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어렵게 입을 열어 재정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준아, 지금까지 빌려준 돈도 내가 모아둔 돈 전부를 털어준 거야. 이번에 내가 요청한 큰 금액은 솔직히 내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장모님이 더는 여유가 없다는 상황을 들은 영주는 순간 주저하는 듯 했지만 이내 미안한 기색 없이 장모님을 간절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수익이 나면 이자까지 다 갚아드릴 수 있어요.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장모님께도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제가 장모님 노후를 확실히 책임질 테니까요. 영준의 간절한 부탁에 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위가 간절히 부탁하니 한 번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결국 순자 씨는 딸과 사위를 위해
대출을 받아 큰 금액을 영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영준은 큰 돈을 받자마자 자신감에 차서 이제는 장모님과 지연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준은 받은 돈을 사업에 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유흥과 내연녀와의 만남에 탕진했습니다. 유흥업소와 도박에 빠져 지내며 특히 외도 상대에게는 고급 핸드백과 신발, 옷 등등 선물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지연과 순자 씨에게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말을 했고 점점 더 대담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의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자 지연은 남편의 말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매번 사업이 곧 잘 될 거라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나 결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커지던 어느 날 지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준 씨, 정말 사업이 잘 돼 간다는 게 맞아? 엄마도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주셨잖아. 이제는 더는 이렇게 돈을 쓰는 게 힘들어. 영주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업이란 게 처음에 자금이 많이 들지. 이제 곧 큰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줘. 지연은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지연의 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영준이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고급 백화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평소와는 다른 차림새와 다정하게 웃으며 비싼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은 큰 충격이었죠. 지연의 친구는 곧바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연아, 나 내 남편 봤어. 근데 다른 여자랑 손잡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 혹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연은 친구의 말을 듣고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을 믿으려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빌린 돈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연은 엄마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친구가 영준 씨랑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대. 엄마, 영준 씨한테 큰 돈도 빌려줬잖아. 혹시 그 돈이 사업이 아니라 엉뚱한 데 쓰인 거라면 어쩌지? 순자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빌려준 돈이 사위의 사치와 유흥에 쓰였다는 가능성을 깨달으면서도 그동안 믿고 있던 사위가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야, 영준이는 그럴 리가 없어. 정말 사업에 쓴 걸 거야 하고 애써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영준의 외도와 사치에 대한 소문을 친구에게 들은 지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끝까지 믿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무너진 신뢰의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준이 계속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날 밤 남편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저녁 식사 후 차분한 표정으로 영준을 마주 앉히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준 씨, 요즘 당신이 하는 사업이 대체 뭔지 나도 알고 싶어. 엄마도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결과는커녕 내게 설명도 없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라면 이제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지금 다 말해줘. 지연의 눈빛이 평소와 다름을 느낀 영준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뿐이야. 곧 자리를 잡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러나 지연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고 한동안 그의 말을 들은 지연은 미묘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자꾸 의심스러워서 묻는 건데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 영준 씨가 나 몰래 바람을 피운다는 소리를 들었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영주는 당황하며 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없어. 다른 여자라니 그런 오해는 하지 마. 사업상 만난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야. 그런 일은 절대 아니니까 믿어줘. 영주는 끝까지 둘러대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지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상 만났다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기만 할 거야? 당신, 내 친구가 당신을 다른 여자랑 백화점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다고 했어. 그 여자가 대체 누구였어? 순간 얼굴이 굳어진 영주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걸 느낀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났어. 잘못됐다는 거 알아.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는데 점점 돌이킬 수 없게 됐어.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어? 영준의 고백을 들은 지연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남편을 믿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준이 그토록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온 사실에 한없이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사업은? 그동안 당신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가져간 돈은 대체 어디에 쓴 거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이 나와 엄마를 계속 속여온 거야? 영주는 순간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둘러대고 싶었지만 지연의 차가운 눈빛에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사업 같은 건 시작도 안 했어. 돈은 다른 곳에 다 썼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처음엔 그저 힘들어서 잠깐 유흥을 즐겼는데 나도 어느새 돌이킬 수가 없게 됐어. 진짜 미안해, 지연아. 이제는 다 바로잡고 싶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지연은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는 충격에 무너졌습니다. 영준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고 그가 한 번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지연은 치를 떨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마주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들어선 딸을 본 순자 씨는 모든 게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담담하고 침착하던 딸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이미 사위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눈물 섞인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영준 씨가 우릴 속인 게 맞았어. 사업은 처음부터 없었고 엄마가 빌려준 돈을 다 자기 명품이랑 다른 여자한테 썼대. 순자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믿고 지원했던 사위가 철저히 자신들을 기만해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위를 믿고 빌려준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딸의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다스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직접 모든 걸 확인하고 책임지게 해야겠구나. 내가 영준이를 불러서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끝을 내겠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영준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위의 얼굴을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오늘은 그와 대면하는 것조차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차가운 눈빛으로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고
지연도 남편을 향해 이미 사랑이 아닌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습니다. 사위와 딸의 냉정한 시선에 영주는 자신이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준아, 내가 내 말을 믿고 평생 모아온 돈을 전부 내 손에 쥐어준 게 어떤 의미인지 너는 알긴 아니?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라서. 그리고 너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빌려준 게 얼마인지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 엉뚱한 곳에 써버리고 우리 지연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닌 거라며? 순자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영주는 바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지연아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모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지금 와서야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 돌려드릴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주는 두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뉘우치는 눈빛으로 간절히 용서를 구했지만 지연과 순자 씨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에게 그의 눈물은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실망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당신은 내 남편이었고 엄마는 당신을 아들이라 생각하며 철저히 믿고 전부를 맡겼어. 그런데 그 믿음과 돈을 다른 여자와 함께 즐기는데 탕진해 놓고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질 시간이야. 내가 어떤 수단이라도 써서 반드시 당신이 벌받게 할 거야. 영주는 지연의 말을 듣고도 두 사람을 놓지 않고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여보, 장모님, 법적 대응까지는 정말 피하게 해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이대로 쫓겨나면 재산도 완전히 끝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걸 갚겠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지연과 순자 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떨며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애정과 믿음으로 쌓아온 모든 신뢰가 산산이 부서진 지금 그녀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준아, 지금까지 우리가 너에게 베푼 걸 생각하면 지금의 내가 할 일은 명백해. 내가 우리에게 돌려줄 건 이제 법적인 책임밖에 없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용서해 줄 마음도 없어. 순자 씨는 단호하게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라도 너에게 책임을 묻겠어. 빌려준 돈은 반드시 돌려받을 거야. 내가 우리를 기만하며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마. 영주는 장모님과 아내가 자신에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을 붙잡고 집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다시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이런 상황이 와서도 내가 매달릴 자격이나 있니?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변명할 시간도 다 끝났어. 순자 씨의 차가운 말이 끝나자 지연도 그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걸 책임질 준비나 해. 당신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를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영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두 사람은 변함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과 순자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영준의 빚과 손해에 대한 철저한 증거를 수집하며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영준은 더 이상 둘러댈 여지도 없었고 두 사람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영준은 법정에서 지연에게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자신의 빚에 대한 일부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영주는 끝까지 재산을 놓고 분쟁을 일으키며 지연과 순자 씨를 괴롭히려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그에게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자신들이 감수해야 했던 모든 경제적 손실과 정서적 피해를 증명하며 철저하게 대처했죠. 지연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차갑게 응시하며 결단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영준 씨, 이제 더는 당신에게 휘둘리지 않아. 당신이 요구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의 실수와 거짓말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 지연과 순자 씨는 그동안 가슴 속에 쌓여왔던 분노와 실망감을 법적 대응으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영준이 지연에게서 받아온 모든 돈과 대출 내역은 고스란히 그의 책임으로 넘어갔고 법정은 철저한 조사 끝에 영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그에 맞는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의지할 곳이 없어진 영준은 법정에서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지연과 순자 씨는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영준이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진 관계로 서로를 의지하며 삶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연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야. 다시는 이 일을 떠올리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 엄마도 그동안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해.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 싶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기로 해요. 엄마도 이제는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가야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다시 시작하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가게를 열어 바쁘게 지내기 시작했고 지연은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배신이 남긴 상처는 컸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점차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두 사람은 이제 더 강해진 모습으로 자신들만의 인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고 더 단단한 관계로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한 두 사람은 이제 영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로를 속이며 상처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두 모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큰 아픔을 남기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요? 지연과 순자 씨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는 용기가 더 큰 행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